네. 지금 11월 3일 미국의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대선을 둘러싸고는 혼란의 전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우리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바쁘게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어떤 카드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디에서 그 자료를 보면은 바이든의 승리 확률은 67% 정도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밖에 지금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2016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도 힐러리의 그 당선 확률이 80%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유권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토픽이 경제 그리고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전 카드로 3가지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TV 토론회뿐만 아니라 선거 유세를 통해서 자신은 건강하다, 면역이 됐다, 우편 투표를 하면은 표가 강에 버려진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유권자들, 특히 자신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고용이라든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바이든을 계속 헐뜯고 있는데요. 극자 사회주의자, 부패주의자, 치매 바이든 뿐만 아니라 좌파가 집권을 하면 법 집행기관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백인 저학력층의 지지자들이 현재 단결하면서 지지율 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얼마 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중서부 격전지 6곳인데요.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현재는 열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6곳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표가 75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 같은 경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의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인데요. 2016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8%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오하이오에서 떨어졌던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적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공을 들이고 있고요. 여기에 앞으로 남은 그 3주 동안의 유세뿐만 아니라 광고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TV 토론회는 좀 취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타운홀 행사로 이제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이제 타운홀 행사가 결정된 배경은 뭘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타운홀 행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뿐만 아니라 패널로 참가하고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35개 주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매일 5만 명이 감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0명 가까이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TV 토론회보다는 직접 선거 유세를 찾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노동자, 농업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래도 선거 유세를 통해서 눈높이에서 상당히 그 대중 연설을 통한 지지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1대1 토론이라는 점에서는 3차 토론회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차 TV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에 대한 격렬한 공방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러면? 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요. 네. 10년 동안 불과 $750 정도밖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 자료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그 TV 쇼인 리얼리티 TV 쇼죠. 비즈니스맨들과 관련된 배틀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불과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가상각이라든지 비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공제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많이 썼다고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고급 그 플로리다의 그 마라라고 별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 클럽을 통해서 은식기 10만 달러뿐만 아니라 조경 사업에 20만 달러,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는 29만 달러를 비용으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도 냈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는 눈높이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이제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막판 이벤트를 좀 우려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완치가 된 만큼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아직도 불확실성은 상당히 남아 있는데요.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빙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패배를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법원에 승소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현재 민주당의 그 부정선거 행위가 어느 정도 꼬투리가 잡혔을 경우에는 바로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의 80%는 선거 당일이라든지 사전 투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표 첫날 속보치에 근거해서 자신의 그 승리를 확정하는 그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라든지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달러와 관련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상품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3분기 결선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망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위스트 의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기업들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주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미국 증시의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짙은데 지금 미국의 대선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